시모은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3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휴장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간 이제 설 휴장 때문에 제가 일주일 만에 2주일이죠. 2주 만에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 정말 쉬는 기간 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재충전도 됐고 아직 2022년도 경마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기간 동안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주 오늘 1호 경마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마는 좀 혼전도가 좀 높습니다. 배당 가능성이 좀 높은 경우는 좀 많이 있고, 반면에 부경 경마는 까다로운 듯 보이긴 하는데 좀 저배당 경주가 많이 편성이 됐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 바라고요. 자, 오늘 서울 경마의 승부처입니다. 오늘 최고의 메인은 제7경주입니다. 오늘 서울 경마의 최고의 메인은 제7경주고 11경주 마지막 A급. 자, 오늘 승부 2경주, 6경주, 7경주 A급, 9경주, 11경주 A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 실전에서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도 있고요. 아직은 경험이 입상의 경험은 없지만은 잠재력이 있는 마필도 눈에 띕니다. 먼저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이 3두의 마필인데 바로 2번 블랙범이, 5번 테스고 대보, 9번 우승바람입니다. 이 3두의 마필을 비교해 본다면 역시 5번 마필과 9번은 이미 입상의 경험이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반면에 2번 마필은 데뷔전 치는 신예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실전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 쪽에 좀 더 점수를 높게 주는 게 맞겠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도 5번 테스고 대보와 외곽에 9번 우승바람의 기대치를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2번 마필이 만만치는 않네요. 이 마필이 예전에 뛰었던 에머랜스의 그런 자마인데 주행심사 때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주행심사 기록이 좀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많이 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글쎄요, 주행심사 때의 기록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경주마의 기본기라든가 순발력, 뒷심 이 판단에 중요할 뿐이지 기록은 크게 의미 부여는 없고요. 4번 블랙버미가 주행심사를 1분 04초 플랫에 끊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신마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변수가 게이트죠. 전개와 모래입니다. 과연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래를 맞는 또는 안 맞는 어떤 전개를 펼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모로 일단은 이번 블랙버미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의 이점도 좋아졌고요. 상당히 좋네요. 실전 경험만 없을 뿐이지 능력은 좋습니다. 저는 인정을 하고요. 이외의 마필도 이제 8번 골든 썬더, 여기에 12번 퍼플 스톤. 이 마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마필의 기본기도 높게 평가할 수 있겠고, 또한 중요한 거는 12번 마필이 초반이 빠른 마필은 아닌데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를 요약 정리해 본다면 역시 5번 테스고 대보, 9번 우승 바람, 2대의 마필의 동반 입상을 가장 유력시 볼 수 있겠고요.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 2번 블랙버미, 8번 골든 썬더, 12번 퍼플 스톤까지가 가능권입니다. 1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일단은 정리가 됩니다. 1경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5번, 9번, 2번, 특히 3대의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를 제가 여러분께 승부 예고를 드렸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방 주력에 정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여주고요. 연대가 있습니다. 연대를 가는 거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연대라고 놓고 본다면은 한 마리가 가면 한 마리가 승부지가 없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동반 승부로 하는 연대도 있습니다. 이런 연대도 있고요.
자, 저는 이번 경주의 편성에 따른 경주마의 능력평가 딱 해보고 나서 이거는 이 두 마방이 그동안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동반 입상을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주를 제가 첫 번째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동반 입상.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방 주력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다. 그런 나는 판단이 들고요. 자, 따라서 이제 이번에 이 경주를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 승부로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주력입니다. 한방 주력에 먼저 들어가고 환수가 되면은 받치기 막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오늘 1호 경마의 서울 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는 제2경주에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겠고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네요. 대략적으로 이제 5두의 마필이 이미 나왔습니다. 게이트 순서대로 봤을 때는 4번, 7번, 8번, 10번, 11번 마필까지가 일단 가능권이고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이 4번, 7번 어메스의 자마인 7번 모닝펄입니다. 모닝펄. 모닝펄은 지난 10월 달에 두 번째 경주를 치르고 이제 변화를 보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준우승 직전에 3위였는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걸음이 좋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력이 남았습니다. 준우승 3등의 성적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그 또한 뒷심의 여력이 남았던 모습이었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경주는 1300m의 거리입니다. 앞선에 모닝펄이 뛰었던 1200m의 거리보다는 100m 늘어났고 최근에 경주를 치르고 내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웠던 마필 여력이 남았던 마필이 모닝펄임을 감안해 본다면 늘어난 100m는 상당히 유리한 여건으로 판단됩니다. 믿고 할 수 있는 축이 되어 있죠. 그 마필은 바로 7번 모닝펄입니다. 7번 마필을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배팅 축이 되고요. 2위권에도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네요. 일단은 4번 올가린 같은 경우가 약간의 기복이 좀 있긴 한데 이 마필은 빠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순발력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직전 경주는 너무 최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그 장점 발휘가 쉽지가 않았었죠. 자,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상승이 됐습니다. 충분히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항상 해당 경주마가 잘 뛰다가 못 뛰었을 때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전개였느냐? 능력이었느냐? 아니면 상대가 강했느냐? 상태가 안 좋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올가림은 직전 경주의 전개였습니다.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여실히 작용됐던 경주였고요. 그럼 게이트가 상승이 된다면 당연하게 1200을 1분 14초대에 뛰었던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저는 인정합니다. 4번 마필 여러분들 꼭 강하게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8번 너르릉거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좋았습니다.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는 과정이고 기대치 높게 볼 수 있는 마필. 자, 이외에는 10번 썬도스도 직전에 종반에 여기 남았었죠. 여기 11번 와일드 삭스까지 가능권입니다. 3경주는 크게 변수도 없겠고 저배당 유력 경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맞습니다. 바로 7번 모닝펄입니다. 7번 마필을 가장 믿을 수 있고요. 여기에 4번 올가림, 8번 너를 응원해 이 정도로 앞뒤됩니다. 환수가 된다면 10번 썬도스, 11번 와일드 삭스까지는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배당 경주입니다. 3경주는 저배당 인정 경주 7번 강축에 4번, 8번을 추천을 드립니다. 7번 강축에 4번, 8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서 되고요. 편성은 상당히 약합니다. 약해서 자,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검증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마필이 전개가 유리한지
또는 최근의 경주 내용이 어떤 마필이 좋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할 마필로 말해 내칭 1번 포사포사입니다. 포사포사. 정말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극단적으로 정해져 있네요. 바로 5번 BJ 플러스, 여기 9번 야무진 배짱, 1번 포사포사까지 3개의 마필인데 5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사를 받았을 때 보니까 역시 뭐 아직까지도 힘에서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추진을 가해도 전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고요. 요 마필은 좀 위험함이 있겠고 9번 야무진 배짱 같은 경우에는 뭐 1200은 커녕 1000m도 버틸 수 없는 그런 뒷심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거리가 17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죠. 반면에 1번 포사포사 같은 경우에는 1300의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수월했던 선행전개가 아니었고 따라가는 과정에서도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자, 이번 경주는 1700의 선행전개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1번 마필 여러분들. 자, 따라서 이제 1번 포사포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럼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 바로 이 4번 스푸트니크 이 마필의 경주 내용이 눈에 띕니다. 어떤 점이 눈에 띄냐면 미흡했던 경주 운영이었습니다. 전개가 상당히 좀 꼬였었고 그나마 성적이 안 나오는 모습이긴 했는데 어찌됐든 최근에 2번의 경주는 이 마필의 능력에 50%도 채 발휘가 안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 20%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난해 11월 달에 1200을 1분 16초대에 끊고 가능성을 보인 바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12월 달 경주 또는 1월 달 경주에 경주운영이 미흡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철 경주선 안정이 교체돼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마필 능력평가는 지난해 11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정도의 그런 뒷심이라면 이번 경주는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뭐 정말 이보다 더 약한 편성을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지를 아낄 이유는 없겠죠. 4번 스푸트니크는 이번 경주 저는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4번 마필. 6번 컨츄리 로드도 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2번 라게르타 여기에 8번 클라우터까지가 일단은 가는 겁니다. 클라우터도 직전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최근에 경주 내용이 좋다는 점이 그대로 눈에 띄었고요. 그러면 4경주를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일단은 1번을 믿습니다. 약편성의 선행전개 일정 부분 뒷받침되는 뒷심까지 고려해봤을 때 1번 마필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1번을 배팅 축으로 해서 저의 드림수는 4번하고 8번입니다. 4번 스푸트니크 여기에 직전에 걸음이 좋았었던 8번 클라우터 2대의 마필을 노리고요. 여기에 2번 나게르타 6번 컨츄리 로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약한 편성, 비능력만 하는 편성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석을 하려고 해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의 의미가 없습니다. 단, 약편성에서는 선행마가 정말 유리하다. 또한 최근의 경주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일단은 제가 연구를 했고요. 그러면 4경주를 다시 정리해봤을 때 1번 포사포사 4번 스푸트니크 8번 클라우터 1번은 축이고 4번 8번 여기에 2번 6번을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가 됐고요. 편성이 약하지는 않고 상당히 좀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 혼전인데 일단은 먼저 6번 백두거리 인기 마필이죠. 물론 직전 경주의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전에 1000m 다습주로의 이점이 가미가 됐다라고 해도 1분 00초 4에 따른 기록인데 나쁘지 않았었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가 승급전 치고는 약한 편성이 아닙니다. 편성이 좀 만만치 않고요. 게다가 거리가 늘었죠. 6등급에서 뛸 때와 5등급에서 뛸 때 그렇게 큰 갭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5등급의 마필에 또는 이번 경제 편성에 약하지 않다라면 직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건 자체가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조금은 저로서는 떨어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뭐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은 11번 불의 여왕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이 내재된 잠재력, 기대치 이거에 비해서는 그동안의 성적이 상당히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셋이 자마인데 정말 상당히 기대치 있는 혈통이 되었고요. 다만 그동안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미흡하긴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직전 경주에 호전된 걸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전에 선행을 나서도 와 이게 못 버티는구나. 이 마필이 못 버티나? 라고 할 정도였는데 직전에는 따라가서 다소의 외곽 전개로 거리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불의 여왕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여집니다. 직전에 불의 여왕이라는 마필은 1번 화수분이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우위를 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부동의 축은 11번이다 라는 점 11번 불의 여왕을 강력하게 높게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마필의 잠재력, 뒷심 보강, 향상된 뒷심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편성에서는 읽어줘야 된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입니다. 불의 여왕을 믿고요. 항상 또 아쉬운 마필이 바로 10번 쇠화꽃인데 글쎄요. 이 마필이 데뷔할 당시만 해도 선행용 마필이었습니다. 선행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완벽하게 추임마로 변신이 됐는지 저는 여전히 이 마필의 능력을 일단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 1200 거리가 좀 짧긴 합니다만 쇠화꽃이 초반에 아주 느린 마필이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이 상대마와 비교해봤을 때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불의 여왕을 제외하고서는 저로서는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워낙 최근에 부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금은 저평을 할 수 있겠지만 배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마필은 복병 표시를 꼭 부탁드립니다. 10번 세웠고 이외의 마필도 이제 4번 포트스원 여기 6번 백두걸 1번 화수모 정도까지가 가능권입니다. 자 5경주를 정리해본다면 6번이 축이 아니라 11번입니다. 저는 이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11번 불의 여왕 뒷심이 보강된 11번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11번을 배팅축을 해서 10번 세화꽃 4번 포트스원 6번 백두걸 1번 화수분이 가능권입니다. 자 5경주에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1번입니다. 11번 불의 여왕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고요. 이제는 승부가 또 돌입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고드렸던 서울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죠. 두 번째 승부처 제6경주인데 이 부분을 먼저 딱 요 한마디를 좀 강조를 드립니다. 바로 6번 벌말대장. 벌말대장입니다. 현재 인기순위 거의 뭐 1위가 이상이 되고요. 저는 장담컨대 벌말대장이 57이면 54kg의 4번 카우보이 탱고한테 무조건 칩니다. 기본적인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대의 마필은 상대 전적이 많습니다. 지난 10월달, 공교롭게도 12월달 또는 1월달까지 상대 전적이 있고요. 10월 2일날 같은 경우에는 벌말대장이 0.5kg를 더 짊어지고 4마실을 이겼고 그 다음에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2.5kg를 짊어지고 졌습니다. 2.5kg를 더 짊어지고 졌죠. 4번에 3마실차 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월 달에는 김태희 기수 감량을 받으면서 오히려 2kg의 2점을 안고 여유있게 이겼죠. 그러면 이번 경주에 그동안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이뒤 마필의 능력 갭차는 한 2kg 정도? 2.5kg에서 졌으니까 한 2kg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벌말대장이 57을 짊어졌습니다. 카우보이 탱고가 54kg를 짊어졌고요. 3kg죠. 이미 앞선의 2.5kg 차이에서도 카우보이
탱고가 이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6번 마필이 인기순위 1위다? 한 마리는 제쳐두고 갈 수 있겠죠? 4번이 6번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승급마들의 상당히 조금은 인색합니다. 재고하고 또 지켜보고 또 확인하고 과연 되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의 승급마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2번 나운더 Z가 그렇고요. 7번 뉴스타 영천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8번 굿니센. 굿니센이 정말 이 데뷔전 때 최악의 전기였다. 정말 마필하고 기술한 언밸런스한 그런 말벌이 최악이었는데, 역시 뭐 아니나 다를까 직정용이 시원하게 우승하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 여러분들 어떻게 본다면 일단은 키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4번 카우보이 탱고가 6번 벌말대장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승급전에만은 2번, 7번, 8번을 필히 주목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승부처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1호 경마에 자신있게 준비된 승부처는 제6경주입니다.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외산마 4등급의 1400m 레이스가 됐고요. 오늘 메인 승부처입니다. 저는 뭐 자신있게 11경주도 A급이긴 합니다만 오늘의 메인은 7경주다. 7경주를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가 어떤 특성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산마 4등급 경주인데, 외산마필들이 그렇게 뭐 기대주라든가 능력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제 능력이 좀 드러난 또는 기복마 이런 마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단 하나 바로 내치는 율법 와일드리 로맨틱은 좀 예외인데 이 마필은 저로서는 상대 마필과 견줘봤을 때 좀 격이 틀리다 봅니다. 동일한 외산 마필들 중에, 그러니까는 이번에 출전하는 외산마 4등급 마필 중에 와일드리 로맨틱이라는 마필은 저로서는 상당히 세게 보는 마필 중에 한 마리고, 직전에도 추천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이게 부담 중량이 김하영 기수에서 교체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58kg입니다. 와일드리 로맨틱 같은 경우가 이제 데뷔할 당시만 해도 잘 뛰었죠. 주목을 받았던 신인 마필인데 이 마필이 언제부터 망가졌냐면, 글쎄요, 망가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언제부터 부진했냐면 등짐이 늘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는 지난해 6월달이었죠. 4월달이었네요. 4월달에 57.5kg를 짊어지고 거기서 좀 부진했고요. 5등을 했습니다. 인기마가 5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또 5등, 그 다음에 7월달에 또 후미권, 하위권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랜 공백기를 거치면서 5개월 만에 출했던 12월달 경주, 김하영 기수 딱 교체가 되면서 감량을 받았었고, 그래서 53kg를 짊어지고 3등을 했죠. 호전된 모습이구나 했었는데 또 58까지 늘었습니다. 이 마필 마치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현재 마치가 450kg대인데 58kg 버겁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외산 마필 중에 가장 그나마 센 마필이 6번인데 이 마필이 불안하다? 다 불안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마필 없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의 사이즈라면 이 편성에서는 그냥 속된 말로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다 그냥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고요. 이 마배의 특성도 저로서는 조금은 확신이 있는데 그에 따른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승부의지까지 가미가 된다면,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A급 메이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A급 강승부로 들어가신 이유가 분명한 경주입니다. 오늘 자신있게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에 가장 자신있는 경주가 몇 경주냐? 7경주입니다. A급 메인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가 됐고요.
승급전에 많은 1번 하이하이와 14번 폭스파워가 눈에 띄고 기존 마들 중에서는 이제 5번 스트롱벌처, 7번 머니시장, 11번 에이스 프린스가 일단은 가능권에 들 수가 있습니다. 6등급하고 5등급, 5등급하고 4등급 조금은 틀리죠. 6등급, 5등급 승급전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데 5등급, 4등급 승급전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한 이번 경주는 기존에 있는 4등급의 마필들이 그렇게 뭐 비능력만 아니고요. 최근의 경주 내용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기존의 4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였던 5번, 7번, 11번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이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를 따져본다면 저는 5번입니다. 스트롱벌처. 비록 이 마필이 6세의 나이가 됐고 이제는 전성기에서 조금 꺾이는 시점인데 최근의 경주력이 좋습니다. 당초에 이 스트롱벌처 같은 경우에는 모마가 스피드백이죠. 모계혈통이 좋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했던 마필이고 최근에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더더군다나 좋은 건 뭐냐면 이 마필이 최근의 경주는 지난해 10월달부터 11월, 12월, 1월달까지 12월 두 번의 경주까지 최근에 뛰었던 경주 중에 다 선행을 받았던, 선행을 나섰던, 앞선 전개를 펼쳤던 전개였습니다. 그러나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추임력을 발휘했는데 걸음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스트롱벌처의 컨디션을 그대로 대변했던 그런 경주였고요. 뒷심이 보강된 스트롱벌처다 이 마필의 혈통적 기대치까지 감안해 본다면 비록 나이가 6세가 되긴 했는데 저는 아직도 더 보여줄 거림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의 경주력이 그 부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마필의 기대치를 저로서는 높게 봅니다. 물론 이제 7번 머니시장이 기록 경쟁력도 좋고 1400을 1분 27초대 1200m 레이스를 1분 13초대에 끊었죠. 상당히 좋은데 생각보다는 부담 중량이 56.5면 조금은 높습니다. 스트롱벌처가 52kg를 짊어졌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기존 마들 중에서는 5번, 7번, 11번의 순위를 가릴 수 있는 그렇게 경주로 보여지고 승급전에 많은 1번 하이하이 여기에 14번 폭스파워 상당히 좋죠. 뭐 2대 마필 중에서는 일단은 저는 14번 마필을 당연히 세워봅니다. 뭐 부담 대행의 이점도 있긴 하지만 능력 대비 부담 대행입니다. 원로 기수의 기승도 플러스으로 볼 수가 있고요. 14번 폭스파워도 관심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승급전에 많은 마필보다 기존에 있는 마필들이 약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바로 5번입니다. 스트롱벌처를 믿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이 되고요. 5번 마필을 축으로 해서 7번 머니시장, 14번 폭스파워, 1번 하이하이, 11번 에이스 프린스까지 가는 거입니다. 자, 5번 스트롱벌처를 믿고 할 수 있는 제 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의 12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를 오늘 여러분께 네 번째 승부로 예고를 드리는데 이번에 9경주는 서울에서 뛰고 있는 국산마 3등급 마필들 중에 거의 탑 클래스의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3등급의 대상 경주다, 경마대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경주입니다. 정말 1등급 못지않은 그런 그러니까 1등급 경주가 왜 제가 좋아하냐면 이미 다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능력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배당이 적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정립된 능력과 거기에 따른 능력 대비 부담 중량, 훈련 상태 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정말 추천마권의 확신이 6등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제 9경주가 현재 3등급 마필 간의 경쟁인데 거의 최강의 마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능력대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경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경주입니다. 저 이런 경주 정말 자신 있고요. 따라서 이번 제 9경주를 제가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경마의 네 번째 승부처는 제 9경주에 추천을 드립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인기마피 간의 접전입니다. 오늘 아마도 저배당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자, 그만큼 이제 능력 마필도 있겠고요. 추천하는 마필 간의 능력 비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경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마필은 말이 3번 퀸즈투어입니다. 퀸즈투어가 정말 지난해 3세 앞말이 출전할 수 있는 대상 경주는 거의 다 출전했습니다. 최근에 3번의 경기가 그렇죠. 10월 달에 루나 스테이크스 5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코리안 오크스배 4등을 했고요. 직전에 경기도 지사배 때 3등을 했습니다. 이 수준을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가 국산마 4등급의 수준인데 어떻게 되겠느냐? 월등하죠. 월등합니다. 비록 당시에 3세 앞말 간의 경쟁이었지만 그래도 3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마 간의 편성으로 서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일반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퀸즈토가 이제 4등급 경기에 나왔는데 거두절미하고 한세기의 맞비를 굉장히 될 수 있겠네요. 또 공교롭게도 이 맞비는 조상범 기수와의 호흡이 너무 좋습니다. 소위 적임 기수의 기승이 되겠고요. 크게 리스크는 없죠. 꾸준하게 또 중장거리를 뛰었기 때문에 거리 부담도 없고요.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 퀸즈토는 이번 경주에 믿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 이렇게 추천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2위권도 크게 이변은 없네요. 6번 청담탱크가 최근에 꾸준한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이 마필은 원노 기수의 호흡 자체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원노 기수가 기승을 해서 2번의 입상의 호흡이 있고요. 최근의 경주 내용만 지켜본다면 인정할 수 있는 마필. 7번 티켓파이어, 5번 심플스타일, 8번 어서와까지 정말 1등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5등까지가 거의 순서대로 제가 볼 때는 큰 이변이 없이 그렇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10경주를 정리해 본다면 3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믿을 수 있는 경주가 있고요. 3번을 축으로 해서 2위권도 6번 청담탱크, 7번 티켓파이어가 상당히 유력하고 5번 심플스타일, 8번 어서와가 가는 권입니다. 10경기 여러분들, 자 3번을 축으로 해서 6번, 7번, 5번, 8번입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의 1800m 레이서 되고요.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이자 두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앞선의 7경주가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배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 A급 메인은 7경주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반면에 이번 주 11경주는 배당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알차게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등급 치고는 그다지 강한 편성은 아니고요. 한 중급에서 중하급 정도 이 정도로 편성으로 짜여져 있고, 제가 이렇게 딱 지켜보니까 이게 부담 중량이 역시 부담 중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되는지. 3번 강토마가 그렇습니다. 3번 강토마가 지난 10월 31일 자 강토마가 57을 짊어지고 54kg의 아이언삭스, 54kg의 다크플레이어한테 상대도 안되게 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강토마가 58, 아이언삭스는 당시보다 오히려 2kg 감량돼 52, 다크플레이어도 2kg 감량돼 52. 자, 이게 레이팅이 맞나요? 직전 경주 12월 달에 경주를 또 마찬가지인데 그때 강토마는 56을 짊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아이언삭스 다크플레이어는 54kg를 짊어졌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다크플레이어가 이겼고 그 다음에 아이언삭스였고 그 다음에 강토마였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이번 경기를 비교해보면 또 강토마는 2kg 더 짊어졌고 아이언삭스는 2kg 감량에 다크플레이어 2kg 감량이다. 자, 이게 레이팅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땡큐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3번은 어렵다. 이 결론이 나오고, 자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정말 이번 경주는 이변이 없습니다.
그 주력 막건에 정말 알차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추천 막건이 있겠고, 따라서 이제 11경주 이미 능력 드러난 1등급 마필 간의 경제 변수는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는 배당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휴장 전에도 이런 경주가 있었죠. 1등급 경주 흑전사 나오는 경주였는데 제가 적중했습니다. 적중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경주는 확실히 있습니다. 오늘 배당은 많지는 않지만 알차고 임팩트 있게 적중할 수 있겠다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승부처를 제가 여러분께 11경주로 예고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는 제 11경주입니다. A급 승부처입니다. A급 승부로 피날레를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예상 모두 마치겠고요. 은근히 혼전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에 10경주, 11경주는 좀 저배당 이력하고 이런 경주도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혼전도는 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모든 경주를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풀어드린 대로 저배당 경주에서는 좀 더 간명하게 혼전 경주 또는 고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주는 좀 더 과감하게 배당 마피를 노리는 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휴장 이후에 첫 주 경마 주간이죠.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1호 경마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호흡 경마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